여러분, 첫 직장에서 얼마나 헌신했나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있나요? 그런데 27년 동안 한 회사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설명도 감사 인사도 없이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서울의 한 테크 기업에서 조용히 시스템을 지탱해온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회사의 뼈대를 세웠지만 새 CEO의 차가운 결정으로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는 회사의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고 그 비밀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어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김민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민수, 45세, 서울 강남에 위치한 테크 기업 넥스트비전의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27년 전 회사가 아직 강북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을 때 합류했습니다. 당시 넥스트비전은 치과 위의 낡은 사무실에서 3명의 엔지니어가 커피 자판기 옆에서 코딩하며 꿈을 키우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버를 관리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으며 회사의 디지털 뼈대를 설계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때면 밤을 새웠고 독감에 걸려도 출근하며 회사의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늘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을 설계했고 2017년 랜섬웨어 공격에서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 서버실에서 72시간을 보내며 시스템을 복구했고 당시 CTO는 그를 넥스트비전의 숨은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영웅은 결코 회사의 얼굴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자주 무시당했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넘겼습니다. 민수 씨, 민석 씨 아니었나요? 라는 농담이 들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새 CEO인 최준영이 취임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준영은 젊고 화려한 이미지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적합성과 신선한 관점을 강조하며 민수 같은 9세대 엔지니어는 그의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최준영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명문대 출신에 큰 소리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최준영은 그들을 미래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민수는 그런 자리에서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회사 내부 혁신상을 수상했을 때 최준영이 그의 이름을 김민재로 잘못 불렀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는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최준영이 민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논리적으로 말 잘하시네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그 뒤에 숨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창문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있으면 더 편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받아 넘겼지만 그 말은 그의 존재가 사무실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암묵적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민수는 최준영 CEO와 인사팀의 박지영 과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유리벽 회의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최준영은 미소도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넥스트 비전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일부 레거시는 더 이상 우리의 비전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7년의 헌신, 서버타운을 막기 위해 밤새 일했던 수백 개의 밤. 회사의 암호화 시스템을 설계한 공로,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은 연습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물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패키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늘 들고 다니던 가죽 노트북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몇몇 동료가 고개를 돌렸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팀 사진, 20년 전에 젊은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코드, 마법사라고 적힌 머그컵,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선인장. 그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멀리서 젊은 엔지니어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명문대 출신, 최준영이 문화적 적합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민수 씨였어. 그분 아직 여기 있었나? 그들은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회계팀의 이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방금 들었어요. 이건 터무니없어요. 당신은 이 회사의 심장이었는데.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썩은 부분을 더 잘 숨기는 거죠. 그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준영은 유리 사무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마치 민수가 완전히 지워졌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는 차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히 흘러갔고 라디오도 그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연이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준영이 CEO가 되기 훨씬 전부터 민수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 비전은 1998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회사의 디지털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조용한 기둥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승진은 늘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연례골프 여행에 초대받지 않았고 회사 매거진에 실린 적도 없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는 그를 외주 IT 직원으로 착각했고 접수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직원이에요. 놀랍죠? 민수는 그때도 미소로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칭찬받았지만 결코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시스템을 지탱했지만 결코 그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45세,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엔지니어들이 승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진 속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최준영이 CEO가 된 후 분위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신선한 관점과 혁신을 외쳤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그가 설계한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했던 그는
이제 특정 도구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IT팀에 문의했지만 답장은 젊은 직원에게서 왔습니다. 최준영 팀에서 접근을 간소화하고 있대요. 리더십에 확인해보세요. 그는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욕은 해고 2주 전 회사 전체 조직도가 담긴 PDF 파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젊은 얼굴들, 새 직함들. 하지만 민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서는 신기술 리더십이라는 이름 아래 최준영의 새로운 측근 박민혁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AR에 조용히 문의했지만 박지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디자인 실수일 거예요. 다음 업데이트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에서 아내 윤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씨였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는,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민수는 다음 날 집의 작은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넥스트 비전은 그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아직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수였는지 오만함이었는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백엔드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리온테크라는 이름의 벤더로 1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00만 원, 나중에는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메모에는 AI 예측 모델 라이선스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수는 시스템에 AI 관련 코드나 통합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는 오리온테크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최준영 CEO의 사촌인 최민혁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는 없었고 단지 돈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액은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이걸 복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스트 비전이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길 바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날짜, 금액, 내부 메모, 최준영의 서명이 담긴 승인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민혁. 그 이름은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2020년 이후로 열어보지 않았던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AI와 화려한 부주어들을 원했지만 민수는 정직과 폭로를 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사회 멤버인 이현우를 떠올렸습니다. 이현우는 과거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민수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유일한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 늦은 밤 서버 복구 작업 중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이 회사의 진짜 기둥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졌을 겁니다. 민수는 이현우에게 모든 증거를 담은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익명으로 최준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지급 이상, 즉시 검토 필요. 이메일에는 오리온테크의 거래 내용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준영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40분 만에 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즉시 멈추세요. 이는 위법 행위입니다. 조사 요청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영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민수 씨, 퇴사 후 회사 직원들과 내부 사안에 대해 연락하는 것은
퇴직 조건 위반입니다. 추가 연락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이메일을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퇴직 조건? 그는 어떤 NDA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조용히 물러날 거라 가정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그는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현우.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직 작동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벨이 2번 울린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우입니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증거를 준비했어요. 이사회에 전해주세요. 침묵은 더 이상 제 직무가 아닙니다. 이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할 때가 됐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이현우는 스피어대로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크코트를 입고 손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날짜, 금액, 접근 로그, 승인 기록. 서류는 최준영으로, 돈은 최민혁으로 이어집니다. 이현우는 봉투를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민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건 그들이 얼마나 뻔뻔해졌는지예요. 그들은 구조가 그들을 보호할 거라 믿어요. 이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지영이 법적 위협 보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요. 깔끔한 척하려고. 이현우는 봉투를 2번 톡톡 쳤습니다. 이걸 공개할 수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언론. 그들을 완전히 묻을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사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고치는 거예요. 이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있어요. 재무위원회에서 Q2 보너스 패키지를 논의할 거예요. 이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들이 헤어지기 전 이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한테 직접 말한 적 있나요? 민수는 그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죠. 그건 그들이 당신 말을 끊는 방식, 당신 작업을 2번 확인하면서 옆 사람 건 확인 안 하는 방식, 누가 리드하고 누가 늦게 남아서 정리하라는 말을 듣는지에 있어요. 그건 늘 거기 있었어요. 이현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늘 거기 있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개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그는 방화벽 테스트에 사용하던 터미널에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1분 전 오전 7시 59분에 발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현우의 목소리를 뒷받침할 단서만 포함했습니다. 제목: 승인 전에 확인하세요. 내용: 수십억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CEO가 손상되었고 청렴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행동하지 않으면 돈 이상을 잃을 겁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만 담았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된 후 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연속된 벨소리.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이현우로부터 한 단어 문자가 왔습니다. 공개. 오전 8시 43분. 민수의 2번째 전화기. 3년 전 보안 프로젝트 이후 사용하지 않던 기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랜으로만 저장된 연락처 AR알범무 팀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오늘 긴급 이사회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석 가능하신가요?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을 위해 불속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불타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았습니다. 오전 9시 11분, 이현우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준영은 회의실에서 쫓겨났어요. CFO는 창백하고 법무팀은 허둥대고 있어요. 민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그의 집 앞 잔디밭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폭로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우려 했지만 대신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오전 10시 6분, 민수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전 CTO 박동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한방이었어요.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전고가 되자 2개의 테크 블로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넥스트비전 임원들, 익명 재무보고서로 내부 조사 중.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드러날 터였습니다. 이사회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CTO이자 최고 청렴 책임자로 복귀시키길 원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독립된 감독 권한, 완전한 기술 접근, 그리고 미래의 직원들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 그는 아내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윤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번 무시당했던 순간,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조용히 시스템을 지탱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 너무 자주 그들이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지는 이들.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걸 끝내고 싶어. 금요일, 이사회는 그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넥스트비전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코드를 다시 쓰고 회사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침묵을 깨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우려 했던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켜고 매일 아침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